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클라스에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생각보다는 네. 다 앞에 이제 생각보다라는 말을 붙여야지만 좀 해석이 되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나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합니다. 이렇게 머리 한 10초면 마르고 10초면 감을 수 있어서. 네, 좋아요. 네, 어쨌든 캐리그 클라스에 김한 기자를 모셨습니다. 자, 왜 모셨겠냐? 자, 배너 보이시죠? 이렇게 옆에 이쪽이구나. 옆에 보이시죠? 네, 이총용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이게 팩트라기보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에 따라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인 거지. 네네. 이게 또 누구 인터뷰에 따라서 우리 말하는 게 완전히 그 팩트가 아니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청용이 울산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와서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지 또 이청용의 지금의 위치와 서울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스 붙이셨어요? 네. 파스 냄새 엄청나네. 무릎에 5개 붙였습니다. 아 진짜? 네, 왜? 왼쪽 무릎에. 축구하다가 그럴 것 같진 않고. 골프치다. 아니 파스 냄새 엄청 심해. 왼무릎 딱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죠. 기성용 선수의 사태는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끝났죠. 네. 그다음은 이청용이다. 네. 이청용이 언제 복귀하느냐. 또 원 소속팀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안에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10일 넘었을 거예요. 네. 그 국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보험으로 넘어가서 보험과 협상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보험과는 계약 해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계약 해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을 준 거죠. 이렇게 이적료 느낌의 이적료는 정확히 아니지만 그래서 계약 해지금을 조금 지불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보험이 뭐 계약돼 있는 구단인데 이거를 그냥 무료로 풀어줄 리도 없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실력이 되게 별로인 선수들. 네네네. 이청용은 실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실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보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나이도 좀 있고 이제 국내로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거를 좀 계속 데리고 있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청용이 그러면 그게 궁금해져요. 보험을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좀 국내의 리턴에 대한 그 열망이 강해서인 건가요? 아니면 보험이 별로다. 여기 있기 싫다. 이건가요? 아니요, 보험,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만나고 온 걸로는 생활은 되게 만족해요. 보험의 어떤 시설이나 생각보다 우리 보험이 옛날에 한국 선수들도 좀 뛰었고, 정대세도 뛰었고, 또, 누구 뛰었지? 하여튼 누가 뛰었어요. 네네. 근데, 별로일 것 같잖아, 2부 리그라서. 근데 시설이 1부 리그 하위권 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훈련장도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족은 아닌 것 같고, 일단 K리그 좀 시작할 때 오고 싶어 했던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간에 오면 아무리 본인이 K리그 뛰었어도 10년의 지금 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본인이 지금 조금 잘 뛰고 있을 때 바로 들어와서 K리그를 딱 시작하면 어쨌든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험에서의 미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청용 선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험이 축구를 너무 못하고 그리고 중간을 안 거치니까 솔직히 이청용이 필요가 없는 경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뻥축구를 해버리면 이청용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잡고 뿌려줘야 되고 이런 프레임에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이청용 선수의 개인의 어떤 축구적인 면만 봤을 땐 저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이 팀은. 아마 재중계 가끔 보신 분들은 거의 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험도 이해를 하고 이청용도 이해를 했으니까 뭐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청용이 이제 저희가 이제 호랑이를 그려놨습니다. 뒤에. 울산으로 가는 건가요? 울산으로 가는 건 맞아요. 맞아요. 울산과 협상을 한 건 맞는데 근데 또 이거죠. 왜 서울이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은 방금 전에 기사에 이제 멘트가 나왔는데 이청용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결렬이 됐다. 협상 결렬은 뭐 좀 직간접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협상은 결렬. 그러니까 이청용이 서울과도 얘기를 한번 해봤겠죠. 하지만 뭔가 여러 가지 연봉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문제를 봤을 때 뭐 제일 큰 건 연봉이겠죠. 연봉과 뭐 이 팀이 과연 이청용 선수를 그렇게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 데려와서 그럴 수도 있지. 이거를 정말 이청용 선수 중심으로 뭐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막말로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기성용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연봉이고 뭐고 대우하고 다 맞다고 하더라도 막말로 팀에서 특히 뭐 감독이 나 이번 시즌에 기성용이나 이청용에 대해서 지금 플랜 없다 이러면은 말짱꽝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선수 네. 입장은 이 팀에 가서 자기가 되게 많이 뛸 것 같다 또는 잘 뛸 것 같다 아니면 뭐 역할을 크게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만 이적을 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참 그게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뭔가 하나가 엇나갔기 때문에 기성용도 안 됐고 이청용도 안 됐고 뭐 이청용과는 굉장히 예전에도 한번 이제 국내로 들어온 애 만에 할 때도 뭐 썩 좋은 관계는 아니라서 네네. 그 이후에도 좀 냉랭한 기류가 있었어요. 저희가 뭐 자세하게 풀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뭔가 좀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이제 이전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뭐 2년 됐나요 벌써? 네. 강원에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청용 맞아요. 데려오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이제 K리그 구단들이 다 이청용이랑 접촉을 했는데 당연히 그 중에 서울이 서울이 아닌 있죠. 팀도 3팀 있었고 네네. 서울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나머지 3팀이 되게 적극적이었고 서울은 그러니까 이런 식 그냥 표정 뭐 오면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랬던 이유는 서울에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서울 아니면 못 갈 텐데 뭐 이걸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런 마인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거기서 약간 제가 듣기로는 이청용이 서울에 대한 마음을 좀 접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애초에 국내로 들어올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근데 또 국내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 있지. 흔들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가 국내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 서울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서울에서는 뭔가 적극성이 상당히 떨어졌고 그 당시에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서울 이제 국내로 안 들어올 거였으니까 그러면 나는 좀 새로운 리그 가서 뛰어보겠다 해서 이제 굉장히 낮은 연봉을 선택을 하면서 네. 보험으로 가면서 보험에서 뛰게 됐고 보험은 이청용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 연장을 한번 중간에 하게 됐죠. 네네. 뭐 그런 시나리오인데 뭐 그때는 그때고 워낙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서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번에 다시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게 다시 뭐 회복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연인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 관계 뭐 헤어졌다가 저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입장에서 네네네. 헤어졌다가 그분과 함께. 네네네. 지금 뭐 너무 뜨겁죠. 겉으로 보기에는. 네. 네. 지금 속은 내가 알 수 없잖아. 속도 근데 너무 지금 자주 만나고 예. 이렇게 그 머리 할 때도 뒤에 계시더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알콩달콩한 모습을 네네네네. 보여줬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또 갑자기 뭐 겉으로 안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새끼 뭘 갑자기 네네. 하여튼 그런 관계처럼 네네네. 저희가 그래도 꽤 오래 7, 8년 헤어졌었는데 이청용과 서울도 한 10년 헤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리고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2년 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헤어졌지만 다시 2년 뒤에 그때는 뭐 다 사람들도 바뀌었고 다시 한번 해보자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이 좀 당연히 기성용 선수도 그렇게 됐고 기성용의 절친이 이청용 선수가 그럼 그걸 보고 서울과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뭐 친구고 프로고 하면 당연히 냉정해야 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라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은 뭔가 굉장히 그런 유대 관계가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오래 뛴 선수 그리고 또 대표팀에서 오래 있었고 대표팀 오래 있고 또 K리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인데 셋 다 이번에 굉장히 뭐 구자철은 지금 돌아오진 않지만 셋 다 되게 약간 이게 돌아가는 게 그냥 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제가 수 볼 있지. 때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기성용도 사실 전북을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틀어졌어요. 네. 어쨌든 서울의 어떤 위약금 문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이청용은 울산 갑니다. 좋아요. 네. 더 뭐 이제 기성용처럼 빠그러질 일이 없나? 등록도 돼요. 등록돼. 등록되고 울산은 등록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월 말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활동한 선수는 영입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외국인 선수나 들어온 선수는 FA로 영입이 가능하니까 3월까지는 또 등록도 되고 뭐 아침 등록은 안 되지만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성용 선수의 위약금이나 그렇게는 좀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뭔가 안 한 거지 막 선택을. 소리를 내면서 막 잡음을 내면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고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이청용이 원하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거죠. 이청용은 위약금 없어요?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기성용 선수만큼은 아니고. 그러면은 그 위약금 때문에 다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위약금은 이청용과 서울이 얽혀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걸 이제 울산이 조금 옆에서 보조를 해주느냐. 근데 이제 서울 인터뷰를 보면 서울 입장에서는 우리는 울산과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뭐 울산 가는 건 잘 모르겠고, 뭐 우리는 이청용과 얘기할 거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이청용과 서울의 관계 문제지. 근데 이청용과 서울의 문제긴 한데 거기 돈이 얽혀 있으니 그 돈을 울산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은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연봉은 이만큼인데 대신 위약금을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위약금 문제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게 우선 협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돈도 얽혀 있고 그리고 우선 협상을 했잖아요. 네네. 이청용과 서울. 네네. 근데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과연 안 된 상황에서는 위약금이 유효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손수호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위약금도 유효하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우선 협상이라고 해서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명시했느냐 안 했냐. 그러니까 우선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그렇죠. 그런 부분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딴 팀에 갔을 때는 근데 그 자체가 위약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으면 나는 위약금이 계속 발효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보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위약금을 가지고 근데 안 줄 여지도 있긴 하죠. 위약금이라는 게. 위약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위약금을 내야 되니까 좀 구단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위반되잖아요. 이것도 그때 손희가요가 얘기했을 때 이것도 법적으로 다툼할 여지는 있다. 즉 뭐냐? 그냥 우선 협상을 했을 때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저는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했을 때는 제 생각에서 매일 만나고 되게 아침 6시부터 이제 성실하게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만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성실하게 임한다는 게 뭐냐면 금액적인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이청용의 가치가 보통의 가치가 10억인데 예를 들어 서울이 2억을 제시했어. 그럼 성실한 게 아니다. 이거는 뭐 위약금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그 힘을 과시하는 거다. 이건 예입니다. 예. 금액은 예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약금을 안 내도 되는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이청용의 가치를 서울이 예를 들어 서울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줬다면 이게 예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줬다면 근데 이청용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맞지 않다 했을 때 다른 팀을 갔을 때는 서울도 할 만큼 했는데 딴 팀에 가는 건 위약금이 발생되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렇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축구 계약서 부분이 아니라 이 개인과 어떤 클럽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사실 계약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무것도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 있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어쨌든 봐봐요. 이청용은 보험이랑 해결했어. 오케이 끝났어. 이청용은 울산이랑 합의 봤다 쳐요. 그럼 합의 봐서 끝났어. 문제 없어. 이적 가능해. 팀 옮길 수 있어. 등록도 가능해. 뛸 수 있어. 근데 그 중간에 서울과 이청용의 문제는 여전하다. 지금 여전하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질 가능성이 있나요? 이건 개인적인 울산과 이청용이? 아니 서울과 그러니까 그렇지. 위약금 문제가 안 되면은 딴 팀은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지. 울산이 위약금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해서 룰로 받아들일래. 그러면은 법적 다툼을 하는 와중에 그렇죠. 만약에 소송을 건다면 울산 선수로 뛰는 거죠. 하는 와중에 뛸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럼 이청용은 무조건 지금 울산을 가네요. 가서 뛴다고 봐야 되네요, 우리가 지금. 네.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딴 팀으로 갈 수 없다라고 무슨 소송을 내면은 이거는 연맹이 확인을 해줬어요. 기성용 때 이미 확인을 했어요. 네. 기성용과 서울에 무슨 계약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기성용은 전북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다. K리그에서 뛸 수 있다. 네네. 왜냐? FA로 국내로 들어온 선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북 유니폼을 입는 거에 대해서 전혀 연맹은 상관없고 등록도 해준다. 그러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네. 그래서 제가 지극히 개인적 이청용 선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지금 심정인지 모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 그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네. 선수이긴 하고 구단과 얽혀 있지만 그냥 그것뿐이고 그냥 서로 그 계약서 쓰고 돈 거래한 것뿐이고 지금 울산에서 축구하는 거에 대해 전혀 관련 없다. 그냥 일반 선수가 다른 일반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건물 하나를 샀는데 건물 때문에 무슨 소유권 주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얽힐 수 있잖아요. 뭐 다른 법적인 문제가. 근데 축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청용과 서울이 사귀는 사이였어요. 근데 헤어졌는데 이청용은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울산이랑 이제 다시 만난 거야. 다시 만나는데 이제 서울은 안 헤어진 거 아니야? 어. 우리 잠깐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울산과 이청용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러나 이게 이제 돈적인 면으로 그 결부가 됐기 때문에 그쵸, 돈도 중간에 껴 있는 거죠. 법적으로 네. 가게 된다면은 뭔가 좀 소송의 여지는 있다. 네. 그래서 그럼 제 말 맞나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근데 아마 둘 다 그 서울이라는 구단과 이청용 둘 다 그런 상황까지는 절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어떤 선수가 그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구단이 하고 싶겠습니까? 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 서울은 우리는 이청용과 뭐 조금 얘기를 더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이청용을 데려오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어쨌든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청용 선수는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비행기를 타서 오늘 귀국을 했고 이제 직접 만나야 되니까 울산을 아마 만날 거예요. 그리고 서울과도 얘기를 할 하겠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풀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청용이 울산으로 이적하고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감춰진 채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왜냐면 너무 그 이청용과 기성용이 서울 구단과 막 그렇게 막 서울도 이제 부담될 것 같은데. 부담되죠. 엄청 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이게 멘트를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전에는 약간 좀 세게 얘기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해서 이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게 뭐 기성용이 1차전이면 이청용이 2차전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저는 그 K리그를 오랫동안 그래도 해온 사람으로서 좀 원만하게 또 보기 좋게 잘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또 기성용처럼 되게 뜨거워져서 막 이렇게 공방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주원 형이 맨 처음에 이거는 우리의 그 뒷얘기는 가정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청용은 울산으로 갈 확률이 99%다. 네. 울산에서 뛸 확률이 현재까지는 99%다. 이청용 개인은 서울과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위약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여지는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기성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게 나을까요?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